가뜩이나 가파르게 오르는 집값 때문에 걱정이 큰 상황에서 올해 하반기에 새로 공급되는 입주 물량이 상반기보다도 29% 적은 10만 가구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해선 40% 가까이 급감한 규모인데요. 집계를 시작한 이후 하반기 기준으론 역대 최소 물량입니다. 서울과 인천은 상반기보다 각각 20%, 27% 적은 물량이 공급될 예정인데요. 7월부터 10월까지는 월 평균 2만 세대 미만으로 입주 물량이 공급되고 11월과 12월에 월 평균 2만 2천여 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라 주로 연말에 공급 물량이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선 동대문구에 4천여 세대, 송파구 2,700여 세대, 성동구 1,800여 세대의 입주가 예정돼 있고 강남과 서초에서도 고급 신축 아파트들의 입주가 예정돼 있습니다. 보통 신규 공급 물량이 많으면 잔금을 치러야 하는 주인들이 전세 매물을 많이 내놓게 되는데 이 입주장 효과로 전세 시장이 다소 안정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나 올 하반기는 전체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서 수요에 맞는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집값이 걱정입니다. 입주 물량 감소는 단기적으로는 전세가 불안, 중장기적으로는 매매가 상승 재료로 작용을 할 수 있으며 수요자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와 맞물리면서 심리적인 매수 압박이 커질 수 있는 구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별로는 입주 물량 시차와 수요 분포에 따라서 온도차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서 공급 축소가 곧바로 전방위적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기보다는 국지적인 반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지난 19일 기준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52조 749억 원으로 지난달 말보다 4조 원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하루 평균 2,100억씩 늘어난 건데 다음 달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높아지는 대출 문턱과 치솟는 서울 집값이 대출 수요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추세라면 6월 한 달 동안 가계대출이 6조 3천억 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월간 증가 규모가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8월 이후 최대 기록을 세울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 강서구의 재건축 현장입니다. 기존 주택들이 철거된 자리엔 풀만 무성합니다. 557세대 규모의 새 아파트가 지어질 예정이었는데 공사비 증액을 놓고 시공사와 조합이 마찰을 빚어 철거 후 2년 넘게 첫삽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이 되고 건축비 자재들이 올라가니까 거기에 맞춰서 공사비를 요구를 조합에서 못 받아들입니다. 계약 인수를 했죠. 신규 택지 확보가 쉽지 않은 서울에선 이런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신규 공급의 주요 수단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4만 가구 이상을 유지하던 서울 아파트 착공 물량은 재작년부터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고 지난해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최근 몇 년 새 착공이 줄다 보니 내년 서울 입주 물량은 올해보다 40% 가까이 감소하고 이런 추세면 내후년엔 공급 절벽에 가까운 상황에 놓일 거란 우려도 있습니다. 2021년도부터 8월 달부터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서 인허가 물량과 착공 물량이 거의 반토막 정도 났어요.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하면 당연히 가격은 오르거든요. 현 정부가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을 주요 부동산 정책으로 강조한 만큼 공급 부족 우려를 해소할 구체적인 청사진을 서둘러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금리 인하 추세에 공급 부족 우려가 더해진 만큼 집값 상승 기대 심리를 초기에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급에 대한 기대 불안이 믿질 못하겠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으로 공급안이 수도권 지역에서는 더 나와야 될 것 같고 경기를 보고 금리를 결정하겠지만 또 과도하게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이런 기대 심리를 증폭시키는 그런 잘못을 범하면 안 되는 거고요. 공급 대책 효과가 시간을 두고 나타나는 만큼 일부 과열 지역에 대해선 대출 관리 등 수요 억제 정책을 병행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문가들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SBS 정준호입니다. 30대 직장인 김모 씨는 오는 8월 입주 예정인 아파트의 잔금 4억 8천만 원을 대출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 규제가 강화되기 전에 대출을 받아둬야 한다는 생각이 앞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 만 34세 이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상환 기간을 오래 가져갈 수 있는 50년을 제시하는 은행이 몇 개 없더라고요. 이렇게 막차 수요가 몰린 데다
추경 매수 심리까지 번지며 가계대출은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서 여력이 있는 일부 은행들이 최근 주택담보대출 만기나 한도를 늘리는 영업을 벌인 영향도 있습니다. 가계대출은 지난달 6조 원 증가하며 7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한 데 이어 이달에도 시중은행 5곳에서만 약 2조 7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수요도 많습니다. 예전에 원래 같으면 마이너스 성장이 늘어났다고 하면 이제 뭐 주식 상황이나 시장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였는데 이제 3단계 DSR 시행을 앞두고 한도를 미리 뚫어놓고 만들어 놓는 건 거죠. 이에 금융당국이 주요 은행들의 대출 담당 임원들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저희 은행에서 향후에 가계대출이 증가하지 않도록 잘 관리를 잘 하겠다, 그리고 그런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월별, 분기별 가계대출 목표치를 준수하고 다주택자 대출 취급을 자제해달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었지만 공급 확대의 집값 안정 효과는 시간이 걸리는 게 사실입니다. 당장의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긴급한 수요 관리, 즉 추가 대출 규제에 나서지 않을까 시장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SBS 노동규입니다. 서울의 한 경매 학원입니다. 토요일 이른 아침부터 수강생들이 몰렸습니다. 경매 지식도 배우고 추천 물건 정보도 파악하기 위해 학원에 찾습니다. 등기부등본 사항을 듣고 보니까 서울 아파트값이 19주 연속 오르고 최근 상승폭을 키워나가자 경매 학원을 찾는 사람들도 늘었다고 합니다. 내 집 마련 기회가 멀어지는 거 아니냐는 공포감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무에서 느끼기에는 실제로 배우러 오는 사람들은 이미 막 올라서 약간 패닉 상태로 와서 배우시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살려고. 이런 불안감이 촉발한 추경 매수 심리가 경매 시장에도 번지는 양상입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의 감정가 대비 낙찰 가격 비율인 매각가율은 96.5%로 35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보통 경매에선 감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되는 경우가 많은데 낙찰 가격이 감정가와 비슷한 수준까지 올랐다는 뜻입니다. 강남 압구정동과 마포 대흥동에선 감정가보다 30% 높은 가격에 낙찰된 물건도 있습니다. 마포, 성동 등 일부 한강변 자치구까지 매각가율이 100%를 넘었습니다. 경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이유는 또 있습니다. 경매로 진입을 하게 되면은 토지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경매 시장이 더욱더 활성화되는 이유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토지거래 허가 지역의 경우 아파트를 사면 2년간 실거주해야 하지만 경매 물건은 예외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체 경매 물건 중 실제 낙찰되는 비율은 40%에 머물러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100%를 넘겨서 낙찰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평균 낙찰가를 끌어올리고 있는데 이건 특정 지역의 아파트에 국한돼 있다는 거죠. 모든 지역의 물건은 안 그래요. 경매 시장에서도 똘똘한 한 채에 수요가 몰리는 양극화가 뚜렷하다는 얘기입니다. SBS 하정은입니다. 서울 성동구의 한강변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달 24일 84제곱미터형이 20억 원에 매매되며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닷새 전 같은 면적 거래 가격보다 1억 5천만 원 높습니다. 수준이 오르긴 했죠. 그리고 대선 앞두고 나서 좀 더 심해. 급격하게. 집값 상승 예상이 번지며 매물을 거둬들이려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전화를 하면 가격이 뭐 5,000달러, 6달러 이러고.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은 0.26% 올라 지난해 8월 둘째 주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심화하며 강남 3구가 아파트값 상승을 주도하는 가운데 주변 지역으로도 오름세가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실제 강동구는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을 보였고 성동구도 전주 대비 상승폭을 크게 키웠습니다. 기준금리 추가 인하와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에서 다음 달 대출 규제가 더 강화되기 전에 막차를 타야 한다는 심리까지 가세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부동산 시장 점검 회의를 가진 정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망라해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처음 취임하고 나서 우리 기재부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인 물가하고 부동산에 대해서 챙기기로 했습니다. 시장에선 정부가 구체적인 공급 계획을 내놓는 것 외에도
당장의 수요를 누르기 위해 규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마포와 성동구 집값이 빠른 속도로 올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토지거래 허가 지역 추가 지정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습니다. SBS 하정은입니다.